오늘은 그야말로 희망을 갖게 하는 주제인데요. 말 그대로 희망을 주는 암 치료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장석원 선생님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언제 어느 암에 걸리셨는지 좀 말씀해 제가요, 주세요. 예. 2005년 11월 초에 유방암 3기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20일경에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8차 맞고 방사선 치료 28번 했어요. 오. 28번이요? 예. 저희가 지금 그냥 뵙기에는 굉장히 네. 건강해 보이시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건강하고요. 네. 건강해 보이잖아요. 제가. 진짜요? 예. 예. 영이 바다처럼 보이세요. 아니 보기 굉장히 좋으세요. 예. 네. 건강해요, 진짜. 네. 너무너무 건강해요. 예. 어떻게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막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천천히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리고 이농우 씨께서는 어떤 암에 걸리셨었나요? 네, 저는 2001년도에 1월 달에 기침이 많이 나서 동네 병원에 가니까 천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천식인지만 알고서 약을 한 4개월 동안 갖다 먹었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의뢰서를 띄어가지고서 대학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니까 폐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항암요법을 8번을 하고 네. 방사선 요법을 28일 했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여기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요. 누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통증이 오는. 네. 하여가 1년을 진통제를 먹고 살았어요. 그 1년을 난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앉아서. 누워 잠을 못 자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아주 이렇게 건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가 박찬민 씨보다 더 우렁차시네요. 아니, 예. 저희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지만 네. 말 한마디 한 단어마다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우리 이농우 할아버님께서는 그냥 정정하세요. 힘이 다 들어가 계시네요. 청년 같으세요, 진짜로. 네.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투병 중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선생님? 네. 이 두 분은요? 네. 예. 한 분은 병원에서 이제 완치 판결을 받고 아. 이제 더 이상 오시지 마라고 했습니다만 아, 네. 예. 이제 5년 생존이라는 단어를 쓰는 질병은 암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만큼 5년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그래서 5년을 지나셨기 때문에 네. 예, 병원에서 오시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는 이제 그만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희망을 주는 강연을 좀 많이 다니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임복실 씨께 먼저 네. 여쭤볼게요. 아까 다 나으셨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다 낫게 됐는지 그걸 좀 아, 자세히 설명을 아, 해주세요. 예. 예. 다 낫게 된 거는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야채 같은 걸 주로 안 먹었어요. 네. 안 먹고 밥도 그냥 흰 쌀밥 이렇게 먹고 아.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제, 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예, 주세요. 밥은 이제 잡곡 여러 가지 뭐 옥수수도 넣고요. 콩도 넣고 또 뭐 현미, 보리쌀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 넣어가지고 매일 그걸로 밥을 하고요. 네. 또 야채는 제가 이제 싱싱한 걸로 먹긴 먹는데 특별히 저만이 먹는 거는 네. 그 사과 있죠. 사과하고 예. 당근은 꼭 갈아 먹어요. 아. 네. 그걸 껍질째 갈아 드세요? 예, 그냥 껍질째. 껍질째로? 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네. 한 식초에다가 식초 한 2방울 떨어뜨려가지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믹서를 해서 주스로 마셔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또 특별한 거는 브로콜리하고 제가 먹는 건 브로콜리와 카프리 그거하고 이제 파프리카? 예, 예. 파프리카하고 표고버섯, 마늘, 토마토 이렇게 5가지를 이제 먹기 좋게 썰어요. 네. 썰어가지고 식초 그것도 한 2방울 넣어요. 그래갖고 싹싹 씻어가지고 물기를 쭉 뺀 다음에
이제 후라이팬에다 기름 하나도 안 넣고 그냥 볶아요. 네. 기름을 안 넣고 안 넣어도 돼요. 오. 왜냐면은 그게 도마도가 들어가니까 물기가 수분이 생겨요. 야채에서 수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볶으면은 타지도 않고 또 마늘도 익으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거를 못 먹겠더라고. 조금 약간 이상하고. 근데 자꾸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간은 뭘로 하냐면은 제가 이제 함초라고 함초. 아 들어봤어요. 예, 네. 함초 그거를 제가 갈아가지고 제가 그게 간이 됐거든요. 간이 돼요. 그게 바다에서 나는 풀이에요. 그게 이제 항암 작용이 좀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걸 좀 넣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덜게 볶아가지고 덜게 좀 넣고 이렇게 볶아가지고 한 접시씩 먹어요. 식사할 때. 네. 그러니까 밥은 많이 먹게 안 되고 그걸 먹으니까 또 저기도 되고 포만감도 예, 있고요. 포만감도 생기면서 또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기나 생선 같은 것은 아, 안 생선은 잘 먹어요. 생선 드셨고. 예, 근데 네. 고기는 제가 원래 안 좋아했어요. 아.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래도 고기도 살코기만 먹어야 된다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전혀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살코기로만 이제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나 한 번 정도 요 정도 먹고 이제 생선은 자주 먹는 편이에요. 고등어, 꽁치 이제 주로 갈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튀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지져서 네. 김치 깔고 이렇게 지져서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죠. 예. 예. 아프시고 나셔서 예. 더 맛있는 걸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이제 밥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굶고 막 이런 적도 많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프고 나서는 너무너무 또 이제 막 챙겨 먹고 또 먹는 것도 막 맛있는 거 먹고 힘이 좋으니까 이제 막 산에도 다니고 막 들에도 다니고 네. 막 그래요 지금. 지금 뭐 산 다니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예. 이 식이요법 말고 또 어떻게 몸을 관리하시는지 예.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먹는 건 그렇게 하고요. 이제 제가 운동을 이제 뭐 다른 뭐 에어로빅이나 뭐 그런 운동은 안 하고요. 네. 주로 산에를 많이 가요. 이제 집 옆에가 산이 있어요. 가까운 산이. 네. 그래서 산에 가면 그전에는 산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아프고 나서는 항암 치료 도중에도 제가 산에를 다녔어요. 산에를 다니고 덜에 가서 또 막 그 쑥이니 냉이 막 그런 거 많이 캐서 또 무쳐 먹고 이제 그랬는데 산에를 왜 갔냐면은 우리 같이 그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암에 걸린 분이 예, 예. 있어요. 그분들하고 셋이서 예, 같이 산에를 가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산에 가서 간식거리 좀 싸가지고 가서 그 이제 저 소나무 밑에 가서 탁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좀 공기 좋은 거 마시고 거기서 놀다가 오면은 더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막 예. 얘기만 그래가지고 들어도 엄청 부러운데요. 그 요새는 계속 지금 제가 막 강원도도 좀 갔다 오고 막 멀리? 예. 그러게 막 산에를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연이 그렇게 좋은지는 진짜 몰랐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의견을 나누실 만한 친구분들이 예. 옆에 계셨네요. 예, 친구로서 제가 항암치료 2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데리고 다닌 친구가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네. 안 아픈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내가 뭐 이제 나물 같은 거 막 먹고 싶고 이제 그런 걸 먹으면 또 좋다고 그러니까 막 쑥이 이만할 때부터 캐다가 먹고 또 냉이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면역요법도 제가 쓰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 면역요법도 이제 쓰고 있는데 그거와 또 비타민제도 먹고요. 그런 거 또 이렇게 야채로 제가 운동하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아마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 지금은 너무 건강하고 아니 너무 좋아요. 얼굴이요. 진짜 좋으세요. 얼굴이 막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영양 근데- 과다처럼 보이시다고. 아니 혈색이 굉장히 좋으세요. 예, 예. 진짜 잘 드시는 게 예. 막 느껴지거든요. 예, 예. 잘 먹어요. 예. 고구마도 먹고 네. 감자도 먹고 막 이제 주로 그런 걸 또 많이 먹고 네. 야채 종류를 많이 먹어요. 네. 예. 선생님, 네. 현재 그 임복실 씨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상태고 또 어떻게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임복실 씨의 경우 오축 유방에 2.6cm 정도의 종괴와 이 겨드랑이에 임파절에 전이 되어서 네. 오축 유방을 전부 절제하는 이 커다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신 거예요? 네, 지금은
이처럼 예 영양 과다십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셨다고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예. 네 앞으로 계속 치료를 하셔야 예 되는 하셔야 되죠. 예. 그러니까 다 낫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긴장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임복실 씨의 경우는 그렇고 그러면 이농우 할아버님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예. 전 뭐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수술하고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 대학병원에서 받고 나서 몸무게가 46kg밖에 안 나갔어요.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음식을 가려가지고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선 체력을 보강해야 할 테니까 네. 그래야 이 암을 이길 테니까 네. 맛있는 것만 잡숴라. 입에 땡기는 것만 잡숴라. 예. 이러시더라고요. 이거로구나. 그래서 내가 전부터 그 쓴바구 뿌리를 참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달래, 겨우내, 봄내 참 쓴바구 뿌리도 한 너럭 관 먹었어요. 그래도 씁니다. 네. 쌉쌀한데 그거 먹을만 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그것을 내가 좋아해서 그런지 남들이 그래요. 당신은 그런 걸 먹어서 암을 이긴 거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럴 듯해요. 예. 좌우간 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건강을 이렇게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네. 뭐 먹는 거는 돼지고기, 뭐 삼겹살, 네. 소 불고기, 뭐 갈비, 뭐 생선, 하여간 닥쳐들을 먹습니다. 근데 많이는 못 먹어요. 혹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 못 먹습니다. 또 우리 식구가 저보러 항상 이제 나이가 먹더니 그냥 미각이 덜단 났는지 그냥 제 짜게만 먹고 달게만 놔둔다고 아주 그냥 안달하래. 근데 우리 마누라가 해주는 그 음식은 제 싱거워. 입에 맞지가 않아. 그 의사 선생님이 뭐든지 입에 맞고 맛있게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그래도 자꾸만 옆에서 이제 그렇게 짜게 먹지 마라 뭐 하다 그러니까 신경이 써지니까 좀 덜 짜게 먹는 적이죠. 선생님 그 어르신께서 지금 막 드셨다고 하잖아요. 네. 균형 잡히게 드셨을 겁니다. 네. 이 일반인이 많이 먹었다는 의미와 이 환자분께서 많이 먹었다는 의미는 다를 겁니다. 네. 아마도 골고루 균형 잡히게 드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양이 적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어르신께서요 그렇게 식사를 여러 가지 골고루 드신 거 외에 뭐 운동이라든가 혹시 다른 거 하신 거 있으세요? 많습니다. 예. 어떤 청국장 가루도 먹었고요. 거요? 예. 지금도 먹습니다. 네. 마늘도 말려서 빠서 음. 마늘 가루도 먹고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먹고 인삼 에키스도 먹고 예. 네. 좋은 거 다 드셨네요. 운동하고요. 네. 네. 운동은 어떤 거 하셨어요? 걷는 것을 하루에 8,000번 내지 10,000번 걸었어요. 5년을 했어요. 5년.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세요? 우리 수원천에 아주 걷는 데가 잘 해놨습니다. 수원 네. 시에서. 그래서 그걸 왕복을 하는데 1시간 한 20분 걸립니다. 그러면 한 8,800배 내지 한 10,000번은 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그 군데 이제 걷다 보면 뭐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트위스트라고 그러나? 이거 네. 뭐, 경고요? 그 도는 거 있어요. 허리 돌리는 거요. 네. 그거 100번 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10번. 예. 집에 와서는 또 아령이 있어요. 네. 나는 73살입니다. 네.
그래서 아령도 무거운 걸 못하고 1kg짜리 네. 뭐 그거 한 20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들건들 하는 거 있어요. 그게 운동 같이 뭐 이까지 해서 이게 운동 같으냐 해도 그거 아주 운동 잘 되는. 이렇게 하는데 그 흔들흔들하는 게 무슨 그 건다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참 좋습니다. 네. 내가 날마다 이렇게 운동을 해서 네. 오늘도 여기 운동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몸이. 예. 내가 지금 73살 같이 보여요? 피부가 50대 피부입니다. 50대. 이거 벗으면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예. 아유, 우리 어르신께 73살로 보이시는 데 했다가는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무엇보다도 저는 인상적인 게 힘이 없으시면 저런 목소리가 안 나오시거든요. 그럼요. 뱃속에서부터 지금 그래요.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세요. 날마다 예, 폐활량이. 혹시 어르신 그렇게 막 운동하시고 좋은 거 드시다가, 아, 내가 병을 이제 극복했구나 느끼셨던 어떤 그런 시점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제가 그 수술한 병원을 대학병원을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5년이 됐어요.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페트 시트를 네. 찍어봤는데요. 네. 머리 끝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찍었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오지 말래요 이제. 병원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뭐 1년에 2번밖에 안 오는 건데 앞으로 5년만은 더 봐주십시오. 해서 또 11월 달에 또 가서 또 진료를 하고 그러나 이걸 뭐라 그러는데 그렇게 예. 의뢰를 했어요. 네.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암이라는 거는 언제 지금 이렇게 건강하더라도 내가 건강 관리만 잘 못하면 언제 또 재발할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 어르신 목소리만 들으면 암세포들이 그냥 다 도망가겠어요. 네. 네. 우리가 오늘 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내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언제 생겼을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암세포는 2배로 커갑니다. 한 번 분열하면 2개, 2번 분열하면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이것이 10번 분열하게 되면 약 1000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30번 분열하게 되면 10의 구승계가 되고 이것이 10억 개의 암세포가 됩니다. 10억 개의 암세포라면 크기는 1cm, 무게가 1g이 됩니다. 이때 검사 방법을 동원해서 진단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2개에서 4배로 되는 이 기간을 우리가 2배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배로 가는데 걸리는 기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일 되는 암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2배화 기간이. 30번 분열했기 때문에 100일 곱하기 30일은 3000일이죠. 네. 네, 1년은 365일이니까 3000일 나누기 365일 하면은 약 8년 2개월이 나옵니다. 암 진단은 오늘 받았지만 이미 내 몸 안에서는 10년 전부터 암세포가 자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암 크기가 1cm, 무게가 1g일 때 우리는 보통 조기암이라 하고 수술로 근치적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암의 크기가 2, 3cm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의 크기가 이쯤 되면 암은 그 자리에만 있지 않고 어디엔가 눈에 보이지 않게 퍼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미세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세전이가 의미하는 것은 수술로 근치적 절제를 했다 하더라도 내 몸 안의 암세포는 제로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0개에서부터 운이 나쁘면 10의 구승계 미만의 암세포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재발하고 전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전이 된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현대의학의 암치료는 이 암세포를 적으로 인정하고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도려내고 항암제라고 하는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방사선으로 지져 죽이는 이런 상대 박멸요법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조기암의 경우는 이 수술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보통 수술 후에 항암제나 방사선요법이 추가 보조요법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암제를 사용하는데요. 이 항암제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항암제가 눈이 달린 게 아니거든요. 또 암세포도 내 몸에서 생긴 세포지 외부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의 모근세포, 유장관 점막세포, 골수의 조혈세포 이와 같이 성장이 빠른 세포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의 모근세포를 공격해서 파괴되면 탈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유장관 점막세포의 손상을 받으니까 입안이 헐고 오심, 구토, 소화장애, 설사. 골수를 억제하니까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죠. 빈혈이 생기죠.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는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항암제는 이러한 부작용 외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약제 내성이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항암제의 효과가 있어서 암세포가 줄고 임상적으로 호전이 되는데 반복 투여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듣지 않게 됨으로 인해 항암제 치료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면역학이라는 기초의학을 근간으로 질병과 건강을 다시 되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인해서 이 면역요법이 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면역 기능이 온전하다면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저하된 면역 기능을 인위적으로 강화시킬 수만 있다면 암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면역요법도 효과를 얻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초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수술 전에 면역요법을 바로 시행하면 암의 진행을 차단함으로 인해 수술 후의 회복이나 치유에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체력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등잔뿌리든 촛불이든 심지가 있어야 타오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암세포에 대해서 이 면역세포가 반응할 힘을 가지고 있어야 더욱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면역요법을 암 환자가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생명의 연장을 통해서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암 치료약은 항암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복합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겠다는 겁니다. 수술로 암세포를 제거하고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치료하고 올바른 식이요법, 면역요법으로 면역 기능을 높이는 등 이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만 암치료율의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겠다.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더라도 치료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설령 암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서 증식을 차단하면 바로 암으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암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암도 만성병의 하나로 간주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암의 치료가 암과의 싸움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21세기의 암 치료는 암과의 공존으로 가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서 이 항암 식이요법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전체 암의 3분의 1은 잘못된 식생활이 원인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흡연 그리고 기타가 3분의 1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올바른 식생활로 암 발생의 3분의 1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품에는 암을 예방하는 성분도 들어있지만 암을 유발하거나 촉진시키는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여야 될 것인가? 첫째로 우리 유전자가 원치 않는 음식이나 유해 물질은 피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약 10만 년 전 원시시대의 유전자 그대로입니다. 이 사실을 잊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내 몸의 유전자는 변하지 않았는데 음식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유기농의 식품을 먹는 게 좋습니다. 유기농이란 무농약, 무비료의 식품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먹이 사슬의 낮은 단계의 식품을 먹는 게 좋습니다. 식물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죠. 그리고 채식동물은 이러한 식물을 먹음으로써, 또 육식동물은 이러한 채식동물을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습니다. 먹이 사슬의 높은 음식을 먹을수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더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먹이 사슬의 낮은 단계의 식품을 먹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암물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으라는 겁니다. 야채와 과일인데요. 과거의 영양학자들은 이 야채와 과일의 에너지원으로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전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암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더 중요한 물질이 들어있는 걸로 밝혀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피토케미칼인데요. 이 피토라는 것은 식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식물. 그래서 한국말로 식물성 화학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채와 과일에는 이런 피토케미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야채와 과일에 들어있는 피토케미칼은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는가? 우리 몸에서 효소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정상세포를 개시 단계로 손상을 주는 게 발암물질이죠. 이 발암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유전자에 손상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리페어한다. 발암물질에 의해서 유전자가 손상을 받았을 때 손상받은 유전자를 수리해야 합니다. 이 효소들이. 그러한 우리 체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이러한 효소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채와 과일을 먹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양리작용을 해서 내 몸의 자가 치유 기능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얼만큼 먹는 것이 많이 먹는 것인가? 내 몸의 중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10서빙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서빙이라는 게 한 서빙이 주스컵 하나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컵 정도를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는 야채와 과일로 먹고 나머지는 항산화 비타민이나 보조제로 보충하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굉장히 바쁜데 이걸 야채와 과일을 전부 비타민제나 보조제로 대체할 수 없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3분의 1이나 2분의 1은 야채와 과일로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왜? 섬유소 때문입니다. 이 섬유소는 먹게 되면 장내 세균, 우리 장내에 있는 유익한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익한 세균들의 먹이가 됨으로써 우리 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 섬유질은 발암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내보내고 또 장벽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대변을 빨리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발암물질이 장벽과 접촉하는 시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백미보다는 희연미가 훨씬 좋다고 그러죠. 희연미는 이 벼를 살짝 깎은 건데 완전히 깎은 게 백미지 않습니까? 이 백미를, 이 한자어를 합치게 되면 이 박이라는 한자가 되더라고요. 이게 술찌꺼기 박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에너지가 다 빠진 겁니다. 또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이 항암물질들은 이 암을 일으키는 다단계의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암의 증식 과정을 차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예방하고 암 환자에게는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암 치료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을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내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내 몸의 자가 치유 기능을 올림으로써 내가 내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천하면 언젠가 다 내 것이 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또 새삼 느낀 게 역시 과일하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네, 그걸 느꼈거든요. 칼라풀한 네. 이런 야채와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그냥 생으로 먹으란 말씀이세요? 암요 생으로 드시면 되고요. 예.
자연은 우리에게 이런 그 피토케미칼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네.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바로 아. 이 항암 물질입니다. 각종 그렇습니다. 색깔이요. 핫도나 딸기의 빨간색, 포도의 보라색, 네. 브로콜리의 녹색 이런 것들이 다 항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무지개 빛깔의 이런 야채와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 선생님이 입은 색깔의 과일 먹으면 안 되고요. 최영주 아나운서나 제가 입은 색깔의 과일, 채소를 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드시면 됩니다. 자연에 있는 색깔을 그대로 먹어라. 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걸 네. 뭘 요리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냥 그냥 생으로 드시면 먹어도 됩니다. 상관없다는 예, 말씀이시죠? 다양하게. 네. 예, 다양하게. 그 두 분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요. 본인들만의 노하우랄까요? 전략 같은 게 막 느껴지는데요. 그 선생님 그 암 환자의 생존 전략 네. 이거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예. 죽음의 반대는 생존이다. 그래서 이 생존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은요, 육체적인 질병 플러스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인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정신적인 치료, 마음의 치료는 환자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도 극복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병을 다스린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 마음부터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회복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암 진단 받기 전에 했던 일들의 상당 부분을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사와 상의하라는 겁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군입니다. 아군으로부터 절대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의 지식과 판단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암 치료는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올바른 암 치료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네. 자, 우리 어르신께서도 마지막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암병에 걸리면요, 아유 나는 이제 죽었네. 이게 뭐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 그랬어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적이 있다는데 네. 한번 좀 해보자. 그리고 내가 꼭 나는 산다, 살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아니 마음에 갖고 그러면서 체중을 늘려라. 체중이 늘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 암을 이긴다. 그래가지고서 나도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그저 암병 걸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암을 이길 수 있는 거를 용기 가지셔야 돼요. 예. 그러면 틀림없이 저같이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